네,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걱정보다는 경각심을, 그리고 불안보다는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려면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매일 열고 있는 비상대책회의 끝나자마자 이렇게 오후 3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시민 여러분께 일일 보고를 생방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7번째 방송이고요. 추가 확진자가 또 발생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24명의 확진자가 있는 상태입니다만 1번과 2번 확진자가 건강하게 완치 후 퇴원하면서 걱정과 안도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24번째 확진자는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격리 생활하던 우한 교민으로서는 첫 확진자였던 사람과 직장 동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한 교민 가운데 2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거고요. 24번 확진자는 바로 24번째 확진자는 바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돼서 현재 격리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으로 퍼진 상태는 분명히 아닙니다만 지역사회로의 더 이상의 전파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서울시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역시 의사 출신으로 우리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박유미 과장님 함께 하시고 개학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들 관리 계획을 비롯해서 중요한 사항, 오늘 비상대책회의에서 나온 사항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 시민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 방역 상황, 서울교통공사 보건환경처의 조진환 처장님 오늘 나와 계신데 이야기 곧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로서 서울서북병원 박찬병 원장님 자리해 주셨거든요. 목욕탕과 헬스장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들의 안전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자로 함께하는 서울시 아나운서 전희원이고요. 먼저 지하철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보건환경처 조진환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 관련해서 현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의 매일의 발휘되는 지하철인 만큼 철저한 방역과 소독이 현재 시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하철은 시민 여러분께서 잘 알겠지만 하루 750만 명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는 그 전 역사 290개역 전동차 3,700칸을 기존 그 방역하고 소독 주기보다 2배 내지 3배 강화해서 방역 및 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방송에서 그림이 좀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같이 사진으로 좀 보여주시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고요. 계속해 주시죠. 네, 먼저 그 역사 그 대합실 승강장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주기를 단축해서 방역 소독을 하고 있고 승객 접촉 개소인 화장실,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의 핸드레일 부분을 그 집중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도 시민들이 일회권에 대한 교통카드도 세척 주기를 기존 그 11회 1회를 2배로 강화해서 방역을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동차 3,700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전동차에서 머무는 시간이 평균 35분 됩니다. 그래서 전동차 방역을 집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동차에 손잡이, 그다음에 의자, 그다음에 지지봉을 방역 주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자 같은 경우에는 스팀 청소를 해서 고압으로 살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소독의 그 주기를 강화한 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지하철 역사 및 그 전동차에 탑승했을 때는 추가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게 지하철을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네, 방역 물품들이 지금 현재 모자르지 않고 충분하게 비치가 돼 있는지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 이제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역 물품은 그 교통사가 먼저 시민용과 직원용이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역당 400개씩 비치를 하고 있고 세정제를 역당 3개씩 비치해서 저희가 16일치를 1월 28일부터 대량 구매해서 전 역과 역사에서 마스크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저희가 조달에 애로를 먹고 있어서 일일이 영무원들이 부족한 양에 대해서는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추가로 영무원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런 방역 물품 수급에 대해서 그 좀 지원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서울시 쪽에서 그 이제 공급 계획 이런 것들 좀 얘기가 됐었나요? 네, 지금 그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 대량 구매를 하기 위해서 관련 그 마스크 제조업체, 세정제 제조업체와 물품 공급에 대해서 협의를 네네. 진행 중에 있고요. 대량 네.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여러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속하게 좀 마련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이 이제 고객들을 접점해서 만나는 지하철역 현장에 우리 역사의 직원 여러분의 감염 예방 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그 시민들에게 그 지하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면 그 종사자인 영무원들의 그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는 저희 공사 직원이 17,000여 명인데 고객 접점지에서 근무하는 한 4,500여 명이 됩니다. 그 영무원들에게 저희가 마스크를 일일 2매 제공을 하고 있고 290개소의 손서쟁제를 비치해서 직원들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한 방역 물품도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하철, 앞으로 이제 소독과 방역, 지금과 같이 또 철저하게 매일 이제 그 시행을 여러 번 하고 있는 그 부분들도 있고, 손잡이 같은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평소보다 더욱더 강화해서 특히 지하철 내부에 또 소독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서 우리 시민 여러분이 이 사태와 무관하게 지하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유미 과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방금 전에 있었던 시장단 주재 비상대책회의에서도 나온 내용입니다만, 3월 개학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걱정이 각 학교 개학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제 시교육청과 인터뷰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그 휴교가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임시 휴교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 전해드렸었는데,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들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 세워놓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과도 저희가 방송에서 이야기할 계획이지만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실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중국 유학생이 36,000여 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 대학 중에서 중학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서울시가 한 5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유학생 관리 대책을 저희 서울시에서는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월 5일 날 교육부에서 4주 정도 개강 연기하라고 권고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아마 학생들이 분산해서 이제 입국할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 있는 대학 현황, 조치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지침 전후로 해서 서울시에 있는 시립대학들은 개강 연기 조치를 기시행한 곳도 꽤 많이 있습니다. 1주 내지 2주 이상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대학별 자율 격리 등 이제 선행 조치를 또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시립대에서는 기숙사 격리 프로그램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입국 학생한테 별도의 장소에서 격리하는 시설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대학에서는 기숙사 거주자와 기숙사 외 거주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간단히 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외에도 서울시에서는 중국 방문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유학생 현황, 자율격리 조치 현황에 대해서 매일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지속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자치구 보건소하고 대학 안에도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보건소와 대학 보건소 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필요로 한 것을 지원을 하고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 이제 2시에 시작해서 끝난 비상대책회에서 나온 내용들 몇 가지가 좀 있는데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제 발생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도 말씀했지만 확진자가 국내에 24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여전히 10명이고요. 국외 발생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 발생 현황이 3만 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3만 1,477명이고 사망자는 639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확진자 중에서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말씀드렸듯이 4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 확산으로 갈 수 있는 지금 하나의 어떤 변곡점으로 생각을 하고 여전히 지금은 경계 단계이지만 이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현재 국내 확진자 24명 중에 서울시 거주자는 1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4가지 단계 중에서 심각 단계까지 우리가 미리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서울시에 있는 이제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시장님이 같이 모여서 감염병 협력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병원들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들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서울시에서 여러 기관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의료 물품을 긴급하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KF94 마스크를 2만 개, 그 다음 의료진 보호복인 레벨 D 세트 자체를 2,500개를 저희들이 긴급해서 지원을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도 네네. 계시고 지금 현재 이 시각에 각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오늘부터 이제 2월 7일부터 검사가 가능한 보건소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검사를 이제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붐빈다는 얘기를 방송하기 전에 이제 듣고 왔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되어져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이제 각 자치구 이제 보건소에 선별 진료소가 이제 꾸려진 곳들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체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더 보강이 이제 될 건데 이제 과정에서 조금 있다가 이제 진단 키트를 이제 보건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보건소에서 검진을 빨리 받아서 확진을 판정할 수 있는 그런 곳들도 이제 과장님께서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보건소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체계로 완전히 이제 전환이 됨에 따라서 120 다산 콜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이 좀 하나 있어요. 이러한 체제가 참 잘하고 있는 건데 한 가지 질문이 예를 들어서 이제 보건소의 기존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증 발급이라든지 뭐 내과 진료, 골다공증 검사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서 받았었는데 이런 다른 진료를 혹시 같이 병행하시는지 아니면 받을 수 없는지 물어보시거든요. 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에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감염병 대처를 총괄하는 보건소에서 기존 업무를 축소하고 이 감염병 대응에 저희들이 집중하기 위해서 기능을 좀 많이 변경을 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보건소 중에서 보건소마다 사정은 조금 다른데요. 어떤 보건소는 진료 시간 자체를 오전에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골밀도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급하지 않은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일단 중지한 보건소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보건증과 같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바로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보건소가 많기 때문에 보건소를 방문하시기 전에 반드시 보건소에 전화를 하셔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업무 시간이 어떻게 조정됐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보건소 상황이 지금 집중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지금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또 진료라든지 검사, 또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 가시고 싶을 때는 미리 전화를 하셔서 가도 되는지 한번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상황에 또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 참고로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사업은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지금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기능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박유미 과장님 잠시 후에 우리 이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키트 활용하는 거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고, 우리 이제 서울 서북병원의 박찬병 원장님 전문가로서 오늘 이제 방송부터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팩트 체크를 좀 함께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평소에 목욕탕, 수영장 자주 이용하시잖아요. 지금 이럴 때 이용해도 되느냐 이런 문의가 많거든요. 예.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옷을 다 벗고,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네네. 생각.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같으면 다음 주까지는 좀 자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부분, 이게 주로 이제 코와 입과 눈의 이제 점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접촉이 되면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노출, 그러니까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마스크 끼고 활동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 다음 주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많은 전문가들의 말씀을 아마 국민들께서 들으셨을 겁니다. 다음 주까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피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씀들 네. 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도 천명하셨다시피 과잉대응 원칙, 이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지켜서 서로 협조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조기에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능하면 다음 주까지는 수영장이나 공동 목욕탕 이런 활용을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물속에서는 전염이 안 된다 치더라도 탈의실 이런 데 나오면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 손이 많이 닿는 그런 물건들 공동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러면 면에서 이제 조심해야 간접 되고. 접촉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많이 이제 모이는 매일 부분은 이제 좀 지하철 이제 소독하고 닦으면서 뿌리고 네. 매일 소독하듯이 같은 원리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한 일주일 정도는 적어도 1, 2주 네. 정도는 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참고로 현재 서울의 특정 구 같은 경우는 재량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내 수영장, 목욕탕이 종종 폐쇄 조치가 된 곳들이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이요. 이제 야외나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네. 이런 경우에서의 감염 가능성과 그다음에 이제 모였을 경우에 예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대개 이제 실내에서 이제 많이 모인 영화관이 폐쇄가 되기도 하고 한 네. 것처럼 실내에서 감염이 잘 일어나는 건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실외에서는 또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외라 할지라도 이 사람 간의 이 접촉이 이제 밀집돼 갖고 가까이서 접촉이 할 수 있으면 그만큼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개방된 외부라도 그렇죠. 가까이 누군가 면대면으로 있을 때는 그 네. 사람이 이제 바이러스 갖고 있으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기회를 역시 이 다음 주까지 이 네. 피크 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 부득이 모여야 될 때는 마스크를 마스크를 반드시 좀 쓰고. 착용해 주시고 네네. 역시 손 자주 씻어 주시고 하는 것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집에서 이제 아침에 나설 때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아니면 밖에 사람들과 모이든 간에 무조건 일단 마스크를 쓰는 게 좋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박유미 과장님과 이어서 이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2월 7일 오늘입니다. 예전부터 이제 고지를 드렸습니다만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단시약을 이제 전국에 있는 지정된 민간병원에서 진단시약을 사용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확진할 수 있게 됐는데 그만큼 이제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검진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전국의 이제 지정병원 중에서 서울에서 검사받을 수 있는 곳들도 이제 지정이 됩니다. 민간 의료기관 포함해서 보건소도요. 지금 보건소에 많이 여러 군데 지정이 돼 있죠, 과장님? 네, 네. 그렇습니다. 2월 7일 오늘 날짜로 민간 의료기관과 보건소 전체 진단 가능한 곳을 발표를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보건소를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서울의 25개 보건소 중에서 20개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 의뢰가 가능합니다. 5개 제외된 보건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후 조금 전에 나온 부분인데요. 강남구 보건소, 구로구 보건소, 노원구 보건소, 양천구 보건소, 종로구 보건소에서는 검사 의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20개 보건소에서는 검사가 가능하고요. 이 5개 보건소가 가능하지 않는 이유는 관내에 검사가 가능한 이제 민간 의료 기관이 좀 더 있을 것으로 지금 발표는 안 됐지만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단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기 전에 이제 중부보건소장님께 전화를 받았는데요. 네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와서 검사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이 우선적으로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의사 환자라고 해서 환자는 확진되기 전 단계, 의심되어지는 환자를 의사 환자라고 하는데요. 그 의사 환자의 이제 정의가 달라졌습니다. 오늘날로 달라졌는데요. 그전에는 중국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14일 내로 열이 나는 사람 또는 확진된 사람하고 14일 내로 이렇게 접촉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중국 갔다 오신 분이 폐렴이 있었을 때 그때는 이제 검사를 할 수 있었는데 오늘 날짜로 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앞에 2개는 같습니다. 중국을 방문하고 14일 내로 호흡기 증상이나 열이 나면은 이제 검사를 할 수 있고요. 확진자하고 14일 내로 접촉을 했는데 증상이 있으시면 검사가 가능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되어진 부분 자체는 의사가 진료하신 의사께서 이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검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역 사회에서 유행하는 국가 최근에 많이 들으셨죠? 일본이나 태국이나 우리 싱가포르도 얘기가 되어졌는데 이렇게 유행하는 국가에 갔다 오신 분들이 14일 내로 열이 나거나 이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폐렴 증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되어져서 이제 외국 갔다 오신 분들께서 아마 지금 이제 선별진료소에 오셔서 검사를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선별진료소에 만약에 이제 인력이라든지 검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은 준비를 해서 시민들 불편 없이 대상이 되어지는 분들은 빠르게 진단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네. 그리고 또 희망적인 소식이 얼마 전에 하나 좀 있긴 했어요. 네, 바로 치료제 백신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상황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하고 백신을 이제 개발을 하려면은 이 바이러스 자체를 분리를 해야지 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부터 이 바이러스를 분리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검체라고 얘기하는 보통 이제 가래 같은 데서 이제 세포를 접종해서 배양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많이 증식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 부분을 이제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해봤더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로 분리가 됐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해외에 있는 이제 해외에서도 이렇게 이제 균주를 분리를 했는데 거기하고 거의 유사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과학계라든지 다른 업체하고 이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이제 공유를 함으로써 관련되어진 우리 치료제인 백신이라든지 진단제 같은 것들을 좀 더 빨리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큰 희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조금의 또 희망해 보이는 그런 소식이고요. 앞으로 이런 검사 결과가 WHO에 또 등재가 되면은 여러 이제 과학계에서 활용을 해서 또 이제 치료제 백신 가능성이 조금 빨라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현재 좀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확진자들이 다녀간 정확한 동선을 지도 서비스 맵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현재 준비 중이고 곧 이제 개방을 보여드릴 계획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확진자들이 다녀간
업소나 장소들은 그때그때 바로 방역과 소독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사람들 인식상으로 낙인이 좀 찍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확진자들이 다녀간 장소들이 모두 지금 완벽하게 방역이 돼서 100% 안전한데도 이 업소들이라든지 뭐 다녀간 곳들 이런 곳들이 사실상 좀 영업상의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이런 점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과 소상공인 정책과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서울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입은 소상공인 업체들에게 또 지원책, 또 저리로 또 이제 지원해주는, 금융 지원해주는 방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태 끝나면 바로 이제 시행할 계획이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외식업체들도 좀 경기 악화로 많이들 좀 울상이실 텐데 종업원분들 마스크 꼭 착용 잘하시고 위생관리 철저하게 한다면 우리 시민 여러분 또 외식업소 방문하는데 그렇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네, 오늘 방송 또 함께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유미 과장님께서 이번에는 박찬병 원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3가지 마스크 손 씻기 기침 예절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아무튼 이 개인 위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하고 손 씻고 기침할 때 하는 이 3가지는 사실은 나 자신을 보호하지만 또 남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고 이런 개인 위생 국민 여러분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0초. 예, 30초 동안 흐르는 물에 비누와 물을 가지고서 손 씻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병원에 갈 때요. 지금 일반인들이 병문안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지금 현재 좀 자제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광주에 있는 한 병원은 병원 안에서 감염이 의심되어져서 병원의 일부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병원에는 다양한 환자들이 중증 환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감염병이 들어가지 않게 차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병문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제 광주 21세기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층을 네. 지금 이제 격리가 돼서 치료에 집중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른 병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문안은 당분간 서로를 위해서 자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번호 질병관리본부 1339번 그리고 서울시 다산 콜센터 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사입니다. 120번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서울시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요 책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